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 전형 분석에 대해서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2027학년도가 성균관대가 전체 40%중 유시도 있고 학생부 종합 세부나 특히 융합 인재에서 수능 최저 도입이 있어요. 그런데 2027학년도 성균관대에 좀 아주 좀 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변화 때문에 조금 많은 좀 성균관대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성균관대를 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정시는 40%를 유지하지만 수시가 정말 세밀하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종은 35.7%를 1,497명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가 10.2%, 그다음 논술이 9.1%, 실기 2.3%인데 지금 학생부 교과와 논술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우리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게 좀 불리한 게 누가 불리하냐면 우리 일반고에서 좀 많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학종이 늘어났고 지금 논술도 지금 선발률이 조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고는 아니고 좀 아마 특자사고 위주로 좀 선발하려고 하는 게 성균관대의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수능 40%, 그다음에 이렇게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가 정시형 상위권과 학생부형 상위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시형의 상위권과 학생부형 상위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점은 어디가 유리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특자 사각에 많이 좀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고가 포기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내신이 좀 괜찮고 내신을 잘 받쳐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린 것이지만 성균관대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잘 보인다면 그래도 과감히 한번 성균관대는 지원을 볼 만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등급도 중요해요. 몇 등급도 중요하지만 어느 전형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강할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큰 변화가 융합 인재에서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능 최저가 도입되었는데 학생부 종합 서류 또 수능 안정성이라는 게 변수로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자, 융합 인재 100%에서 수능 최저 3합 6입니다. 3합 6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 잘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3합 6을 만든다라는 것은 솔직히 많이 어려운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변수가 지금 들어왔다는 게 있어요. 탐구 인재 같은 건 학생부 100%로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적인 심리 변화가 있어요. 학생부가 강해. 근데 수능에 불안한다면 당연히 과연 탐구 인재란을 고려할 것이죠. 근데 수능 최저 자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융합 인재를 그래도 과감하게 안전한 적정 카드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융합 인재는 학생부형과 최저형이 중요한 거고 탐구 인재는 학생부 탐구형이 하나로만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보실 게 있어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솔직히 3합 6을 거기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일반고만 수능 최저를 어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특자사고 아이들도요, 수능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자사고면은, 수능 기본적으로 잘 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어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탐구 인재 전형을 우리가 한번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특자사고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탐구 역량과 상급의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화 확장한 역량, 누적된 역량들이 과연 3년 동안 잘 보여주고, 또 특자사고 아이들과 한번 해볼 만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건지, 이 점을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지금 4개 전형이죠. 지금 4개 전형이다 보니까 지금 서로 다른 학생 지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학생부라도 무엇이 있죠? 강점과 약점은 다르죠. 융합인재는 학업의 안정성도 있죠. 과연 이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도 탄탄하고 최저까지 통과한 가능한 학생, 즉, 이것은 말 그대로 2024학년도는 성균관대가 정말 정시, 수시도 모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너무 좀 강하겠어요. 왜냐면 일단 학업 안정성이니까 교과 내신만 좋으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학종이니까 그래도 보통 학종은 수능 체가 원래가 없잖아. 이화에 대한 홍익 때 빼고. 그런데 지금 내신이 아무리 1등급 때 하더라도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신을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즉, 수능, 그래, 수능으로 최종적으로 입증해라라는 점으로 있어서 정말 내신 1등급 좋은 내신 탑을 하더라도 수능까지 겸비한 학생 선발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 성균관대의 지금 전략이고요. 자, 성균 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인적성 면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예, 사범, 자율전공 등에서 정말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 학생부와 인성 같이 겸비한 학생, 이런 점들, 탐구 인재, 내 탐구 인재는 탐구 기표 확장성을 선발하겠다라는 건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즉, 학생부 자체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이 실질적으로.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사 사고에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솔직히 일반고에는 많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탐구 인재들도 그래도 성균관대 간혹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균관대를 노리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형을 잘 만든 건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에 재시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첨단 계열계는 적응력이 강한 학생인데 이 과학 인재 같은 솔직히 일반고는 지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 특자사고 아이들을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름대로 좀 뭐 과학적으로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으로 많이 파요 아이들이 전자전기 쪽으로 많이 파는데 내가 이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나름 해볼까라고 하는데 일반고에서 특목고 아이들의 활동과 심화 역량을 따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인재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하지 마시고 그나마 한번 가고 노려보겠다라면 이 탐구 인재 이 점 한번 잘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균 인재는 일반고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성균 인재는 이제 망띵에서 그 면접까지 다 준비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 인재는 일반고에서도 진짜 내신이 좋고 내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생기부에서의 본인의 진로적인 그 성균관대에서 요구하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하면 성균 인재로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럼 성균관대는 생기부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 성균관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를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학업과 탐구 역량의 40%에서 80%라는 것은 활동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해석과 확장의 생기부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그 점입니다. 먼저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성취도나 뭐 과목 산투, 학년별 성적 추이라든지 자, 과세특이라는 개념 이해를 통해서 과연 우리 성균관대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 공부를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을 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탐구 역량에서 여기에서 좀 변수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요. 일반고 지원하는 아이들 내신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학업 역량, 성취도나 과목인데 일반고에서 비슷비슷하는데 탐구 역량은 틀립니다. 학교마다. 그러다 보니까 탐구 역량에서 정말 본인이 어떤 자료, 실험, 그냥 문헌 통계를 확장했는지 조금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흐름이 보였는지에 따라서 변별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성장성과 공동체 의식, 자기 주도적인 확장 가능성까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특히 탐구 역량만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 잠재 역량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 합격했던 아이들은 탐구 역량 어떻게 보였을까요? 먼저 이 학업 역량에서요,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수업 개념을,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도 좋을까 하죠. 당연히 내신도 좋은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의문을 탐구 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서나 자료 실험 통계로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 줘야 돼?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한계 인식이 나와요. 즉, 결과의 조건과 오류를 분석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목끼리 확장하냐, 전공으로 연결해서 상체 활동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거기 진로 활동을 확장하냐라고 해서 그런 학생부 흐름을 보이게 되면 과세특과 창체 활동을 따로따로 넣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탐구 역량과 학업 역량을 생기부에서 유기적인 연계성으로 잘 보여준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잖아요. 좀 학교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어머님도.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학생, 정말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인 학생, 정말 후속 탐구 학업에 대한 열정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상하 기록부밖에 없어요. 그럼 생기부에서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는 그 맘띵 카페에서도 좀 이런 점들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맘띵 카페에 어떤 책을 소개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후속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뭐 생기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맘띵 카페를 활용하셔도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추천 인재입니다. 이번에 추천 인재가 큰 좀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일단 당연히 단순 교과 전형은 아닙니다. 정량 80에 정량 20%, 수능 최저까지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만만치가 않죠. 정량평가 80%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석차 등급 반영하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A군 70, B군 1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눠지고 있고 정성평가 20%는 전체 과목과 출결,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특히 세특과 진로 선택 과목 성취가 이 점이 같이 변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뭔 변수냐면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직전 학년도 졸업자까지만 지원 가능해졌는데 2027학년도는 졸업생도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좋아서 이제 이런 게 내가 좀 불안한 게 무엇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영어가 불영어였었죠. 그래서 성균관대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인데 작년에 수능 불영어로 인해서 뭐 했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똑같이 불영어가 될까요? 아니죠. 올해 같은 불려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요거도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년에 성균관대 교과 떨어졌던 그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교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능에 완전히 칼을 갈아버렸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솔직히 점수만 맞추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 점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1.5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권으로 재학생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인기학과는 수능 최저 충족력과 정성평가 이 점 함께 고려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추천 인재를 노린다라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일단 학과별로 독특한 모집 구조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유전공, 계열모집, 뭐 전공 예약, 계약 학과 이런 서로 다른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전공이죠. 전공 미확정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즉 우수 학생이니까 학업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을 해서 기초 교육을 통해서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성균관대, 근데 어차피 서생활 라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이들이 예전에 무전공이 없을 때에도 생기부가 맞지 않아도 그냥 그 내신 등급에 맞춰서 지원해도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공 계열은 우수 학생, 학업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과 자기주도적인 역량이 있는 아이들의 자유전공 계열이 유리하고요. 일단 계열 모집이 있습니다. 아마 대형 계열로 단일 선발해서 1학년 학업 성취 희망을 바탕으로 전공 진입을 설계하는 거죠. 이것은 그 계열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전공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전공 예약의 말 그대로 뭐냐면 본인이 이제 어떤 대학을 하든 전공 예약에 딱 돼 있으면은 본인이 1학년 때를 다녔다가 2학년 때 다녔다 어차피 그 학과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전공을 예약했기 때문에 예약한 전공에는 다른 학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문 전공의 안정성, 신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종종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전공의 교육 모집에서 아이들이 인기 학과를 가려고 하지 비인기 학과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가 좀 비인기 학과가 전공 예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신입성 확보와 그 다음에 분명한 전공 의지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거야.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종종 아이들이 이런 학생들을 있어요. 그냥 내신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대학교 간판만 보고 왔다가 그냥 또 반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이제 서영고를 쓴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에서 전공 예약을 한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신을 확보하고 정말 그 학과의 전공 의지를 가진 학생인지 이 점을 확인해서 전공 예약이 있고, 딱 계약 첨단 학과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더라고.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약 첨단 학과 반도체의 배터리 이점이 지금 말 그대로 이번에 반도체 정말 대박 터졌잖아요. 그래서 억대 막 그런 연봉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반도체 공학과를 많이 가려고 하는데 모집 인원을 보면 특목고 특자사고 아이들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즉, 성균관대는 이번 계약첨단학과에서 일반고는 아니고 일반고는 선호하지 않고 특자사고만 좀 보겠다라는 인원 선발을 좀 있었죠. 인원 모집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고에게 좀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성균관대 계약 첨단학과 모집 인원은 좀 성균관대가 좀 욕 좀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전공 확정형과 전공 탐색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이건 맞아요. 이것은 해당되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계약학과 첨단학과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하자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면, 학업 수월성과 전공 연결성이 핵심이거든요. 반도체 시스템 삼성전자 연결해서, 당연히 물류수와 전자공학 기반이겠죠. 지능형 삼성전자 연결됐죠. 배터리 삼성 SDI, 바이오 에너지 양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삼성전자 꿈의 직장이죠. 누구나 가고 싶어요. 근데 아까 그랬었죠. 모집 인원에서 보면 일반고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유리하지 않고 특자사고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기록부도요. 그냥 수학과 개념 활용 문제 해결 기록이라든지 원리 해석과 수식과 오차 분석 리모델링이라든지 물리, 화학, 수학 정보 교과에서 반복돼야 된다라는 점, 이것은 상당히 심화적인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연 특목고 아이들도 이것을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맘땡이에서 컨설팅한 아이들도 상당히 이렇게 그 뭐 과학고라든지 뭐 특목 이렇게 심화시켜 나가는데 일반고는 똑같이 심화시켜 나가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자,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수학과학 면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제시문 기반 면접도 우리 일반고에서 불리하죠. 특자사고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계약학과 첨단학고는 성균관대는 일반고는 선호하지 않고 특자사고를 선호하겠다라는 것을 매우 좀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씁쓸하죠. 저희 맘땡도 이거 좀 방송 준비하고 이 방송하면서 좀 일반고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일반고 아이들도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게 우리 맘땡이 모티브인데, 와, 이거 좀 방송하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점, 좀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의예과가 약학과는 자, 내신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학생부도 좋아야 되겠죠. 수능 최대 면접, 그다음 논술 이 복합적으로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예과가 평균 인재 50이면 추천 인재 11명, 수리 논술 10명, 정시 50명 구조라는 말이죠. 하지만 추천 인재 논술 모두 수능 최저 부담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균관대를 일반고사 가기는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맘띵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대 의대 들어간 일반고 학생,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의대라든지 그런 성균관대 의대라든지 일반고에서 의대를 합격한 학생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아이들이 의학적인 탐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요. 고등학생 치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 그 일반고 학생들 한까지는 착각하는 게 전부 다 생활 기록부를 의학적 탐구로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게. 이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서울대 의대 일반고에 들어간 학생 같은 의학적 탐구 배차 그 학생은 인성과 특히 생명 윤리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함께 보여줬어요. 그게 좀 차별성이 돼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점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도 생명과학 화학 기반 성취의 핵심이겠죠. 이러한 약물 질병 데이터에서 생명을 탐구한 강점인데, 좀 수련 원수가 정시까지 함께 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 불평하실 수도 있으실 거야. 하지만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당연히 이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가 최상위권 모집단이면 당연히 내신 좋으면서도 검증 가능한 학업 능력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 검증 가능한 학업 능력이 무엇입니까? 학생부도 있겠죠.
수능 최저도 있겠죠. 논술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과 합격서를 한번 보실까요? 자, 2025학년도 공개 입시 결과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2026학년도 입시 입결도 중요하지만 황금 대제 따라 좀 민원이 많았었죠. 자, 1등급도 중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겠죠. 경영, 글로벌 경영, 정말 자유전공과 사회과학에서는 일단 1.7 근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해석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7학년 추천위는 누구도 지원할 수 있다? 작년, 직전 학년도 졸업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인기 모의고시 단위도는 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년 수능 풀 영어로 인해서 수능에 칼을 갈았다가 진짜 한을 품었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인기 모집 단위 1.4, 1.6대 초반. 근데 1.7은 본인이 수능 최저를 제대로 확실히 맞출 자신이 있고, 일단 정성평가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 정도가 되는데 난 성균관대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 왜냐면 중앙대까지 중경에 썼는데 쓸 때가 서장을 한 장을 써야 돼. 근데 내가 성의 한 장 써야 돼. 그렇다면 내가 수능 차지가 가능한지 이 점 여기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종입니다. 자, 학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구조를 봐야 되는 건데, 자, 과목 선택 탐구 흐름 이전 결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융합 인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점 학생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이 있죠? 수능 최저 3합 6과 교과 간의 연결성인데 먼저 이 점이야. 수능 최저 3합 6을 맞출 수 있냐 없냐 그겁니다. 이런 점들 융합 인재는 당연히 1점대가 돼야 되고 탐구 인재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탐구의 일관성과 주도성과 특히 이 확장성, 본인의 전공에 대한 확장성이 합격의 핵심이단 말이죠.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누가 많이 지원한다? 특자사고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좀 막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밀린다라는 그 점을 계산하시고 전략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일단 평균 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인적성 검증이 이제 면접인데 평균 인재는 일반고 아이들 내신 부족해도 합격한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범계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 인재 많이 만등해서 면접까지 준비해서 합격시켰다라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는 평균 인재 과감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수학, 화학, 면접, 대응력과 개념 적응이 필요한데 이건 일반고는 솔직히 힘들어요. 일반고는 힘든데 솔직히 탐구 인재도 일반고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특자사가 다 모이거든. 과학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인재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고에서 좀 그래도 한번 내가 이 탐구 인재를 한번 내가 써보겠다. 융합 인재도 써보려고 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된다. 수능 최저가 되면 융합 인재, 그 써보겠다라고 하면 이 질문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어려운 과목의 내신이 우수한지, 과세특에 대한 개념 이해와 호기심이 있는지, 탐구가 누적되었는지, 이 점. 일단 진로와 교과가 실제로 연결되었는지, 그 다음에 본인에서 뒤집을 자신이 있는 건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보완하셔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걸 보완해서라도 내가 그래도 탐구 인재와 청군 인재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 전략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생의 한 심리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변화가 있잖아. 먼저 융합인재 최저 부담이 있어. 수능이 약하니까 이 학생들을 탐구 인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래서 일반고에서 탐구 인재를 가게 되면 그래도 특목고 아이들하고 보도 좀 불리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이때 좀 착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난 내신이 좋으니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신은 좋으니까. 탐구 인재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내신이 조금 부족한 거기에 좀 낮은 특자사고 아이들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 내신이 그래도 훌륭하니까 융합인재 최저가 내가 부담돼. 그럼 나 차라리 탐구인재로 지원할 거 그래도 작년 합격 컷을 보니까는 합격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는데 이 점은 좀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일단 추천인재 졸업생 유입한다라는 점. 내신 좋은 재수생, 반수생, 교과 재진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아이도 수능에 칼을 갈았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리가 있다라는 점. 첨단학과는 당연히 좀 쏠릴까? 우리 일반학과에서 그래도 한번 쏠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쏠릴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 우리 맘땡에서 컨설팅하고 희망을 학과를 보던 반도체 AI 배터인데 거기도 성균관대를 노리면 삼성전자를 가겠다는 그런 아이들은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었죠. 모집 인원 현황을 좀 보시라고. 모집 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성균관대 첨단학과는 어디 학교들 위주로 선발하겠다라는 게 그냥 보인다고. 그래서 씁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 지원자 이동 같은 경우 학생부와 강좌는 수능이 불안하면 탐구 인재가 쏠린다. 내신 믿고 지원하겠다. 이것은 좀 전략적으로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최저가 강한 학생 같은 경우는 융합 인재를 지원하겠죠. 교과를 안전카드로 활용하겠죠. 내신이 조금, 촘촘한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이 아이들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심리가 생길 거고 자연계 상위권 아이들은 과학 인재와 논술 정신을 병행할 겁니다. 특히 우리 특자사고 아이들, 내신은 조금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행하게 될 거고, 의대, 약대, 계약학과 경쟁 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 강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점을 그냥 질러본다라는 접근은 안 되겠죠. 심리적인 쏠림 현상도 쫄린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 대학과도 한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전형 성격을 구분했어요. 연세대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추천 융합 탐구 인재를 분리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대에서 이제 성균관대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와 계열 적합 쪽으로 하는 그때 계열 적합도 아시다시피 우리 특자사고와 학급 비중이 높죠. 그러면 이점 탐구형 학생 성균관대 탐구 인재나 과학 인재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고려대 개적에 내가 그래도 자신 있다라고 하면 성균관대 탐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성균관대가 모집 단위별 전형별 선택폭이 더 넓다라고 하면 서강대 총합 일반 원투와 교과 논술 병행이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생한 카드를 두 장을 쓰겠다라고 하면 학종입니다. 학종으로 두 장을 쓰겠다라고 하면 서강대하고도 매칭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 교과에서 전강 20% 반영하고 수능 최저 맞출 수도 있을 자신 있다라고 하면 한양대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겠죠. 한양대 역시 교과 정성평가 학종 세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균관대 전형이 많아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전형이 있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왜냐하면 성균관대를 쓰면 연대, 고려 당연히 한 장 쓰겠죠. 성균관대 서상을 나는데 성균관대 하나만 쓰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성균관대 하나 쓰면 서강대나 한양대 쓴다라는 거. 그래서 성균관대 교과를 쓰면 한양대 교과를 매칭시킬 수 있고 성균관대 학종이면 서강대 학종하고 전형 선택이 넓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조합을 성공적으로 흡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유형별로 내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천대 초중반 최저 가능하면 또 무조건 추천인적 융합 인재죠. 이거 주장 써야지 있다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가능하는데 최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인데 탐구 강하다라고 하면 탐구 인재 중심인데 이 점은 좀 우리 일반고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라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라고 할까 성균관대가 이거 좀 탐구 인재나 과학 인재 같은 건 특사사고 아이들에서 선호하는 게 워낙 강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반고 아이들을 쉽게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최상위권 수학과학이 강한 특히 과학과 아이들이나 영재과 학생들은 과학 인재 수련 논술과 정시를 병행해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의외 약학 계약학과 특히 계약학과를 희망한다. 그럼 내신 수능 면접 논술 중에 약점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일반고에서는 좀 가긴 약간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게 모집 인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겠다라고 한번 수능으로도 한번 잡아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수능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기왕이니까 아무래도 맘때기를 좀 찾아보니까 모집 인원을 보게 되는 거 계약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꼭 찾겠다고 하면 이 카드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공이 미확정이다. 상위권 그러지. 내가 전공이 확실치는 않은데 학업 역량 좋다라고 하면은 계열 모집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지원, 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일단 위치를 먼저 잘 잡으셔야 돼요. 성균관대 전형 역할을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정이냐 보셔야 됩니다. 상향으로 쓴다고 하면 뭐 이런 게 이제 상향으로 쓸 수는 있겠죠. 이런 점들. 상향으로 쓴다라고 하면 의외 약간 좀 특히 논술과 정시를 연계해야 되는 건데, 자, 적정으로 쓰겠다라는 추천인재와 융합인재, 즉 내신과 최저가 모두 맞을 때는
성균관대가 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나갈 때 탐구 인재와 성균 인재인데 이제 학생 구조가 강해야 되겠죠. 근데 탐구 인재는 우리 일반고에서는 조금 불리하지만 성균 인재는 충분히 우리 일반고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좀 안정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아까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 말씀드렸었죠. 타 대학 교과 학종 충원율과 최저 충원율을 최저 충족률을 확인해가지고 안정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쓸 때는 내가 이 성균관대를 상향으로 쓸지 적정으로 쓸지 아니면 학생부 강점 보여주는 전략 카드를 쓸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중심 축을 잡아야지만 연고대라든지 서강대, 한양대라든지 그다음 중경외시의 그 원소 조합이 그래도 조화를 맞게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성균관대의 입시 전형과 성균관대 어떤 입시적인 변수와 심리적인 변수, 그 다음에 다른 타 대학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7학년 성균관대는 좀 너무 선호하는 학생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 모집 정원과 모집 유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고 아이들도 성균관대를 쓸 아이들을 있을 거야.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일단은 아직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부족한 데 약점 보완하시고 여러분의 강점을 꼭 살려서 성균관대 꼭 합격하기를 맘땡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